지금 그 김성수 TV 이제 심야 시사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고정 패널로 계신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실시간 채팅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아, 네네. 제동거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뭐, 어떤 분인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되게 사실, 물어보세요. 사실 옷에도 이제, 율량님이 갑자기 이걸로 하자고 음, 해서, 네, 주제를, 네, 약간, 그래도, 개인 신상인데, 네. 좀,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물으셔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네. 라고 느껴서,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할 때, 이제 성수대로님이랑 이제 제동거인님은 계속해서 이제 논평을 하시다 보니까 아, 네. 소통도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고. 네, 뭐 소통이나 뭐 질문 몇 가지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 신상을 제외한 아, 질문들 그럼요.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도 뭐 개인 신상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를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정치를 많이 아시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궁금해 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네네네. 대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은. 일단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고요. 아, 국문학과, 예. 네, 근데 국문학과를 나왔고 네, 이제 대학교에서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는 관심이 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네. 그 80년대 현대 문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졸업 논문으로 썼던 시인이 네. 좀 민주화 운동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인이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네. 1980년대 한국 근현대사 자료를 많이 찾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정치가 내 전공에도 꽤 유익한 그 정보를 주고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를 알게 됐고, 네. 그때부터 가능하다면 내가 배운 현대 문학이나 이렇게 논평하는 그 배운 기술들을 이제 좀 정치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사이트가 좀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소설 연재도 잠깐 했었고, 근데 소설 아, 연재를 할 때도 약간 정치 관련된 정치 SF 뭐 만화였나? 약간 그런 걸로 연재를 했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에서 약간 제가 영화를 다루는데 네.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는 영화에 약간 패널로 나갈 뻔하다가 아, 그 팟캐스트가 이제 론칭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쪽으로 와서 흔히 네. 얘기하는 컨설팅이라고 하죠. 뭐 견적 짜주고 뭐 주제 어떻게 하는지 뭐 저작권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계속 시사 유튜브 뭐 그런 쪽으로 갔죠. 뭐 역사 관련 그런 쪽으로 하다가 네. 이제는 약간 인제 업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컨설팅 해 주고 돈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했었어요. 제가 일을 아, 하던 시기에.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런 거 이제 찾아가서 몇 개월 일해 주고 떼이고 막 그때그때 받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네. 채널을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사 쪽으로 넘어왔는데 인제 그게 지금 도화선이 돼서 하고 있고, 운이 좋게도 제가 제 주변에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음, 인제 저는 인제 그 뭐 청년 당원에서 깊게 했던 분들이라든지 뭐 제 지인분 중에 뭐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되게 굉장히 많고, 네. 그분들이 다행히도 뭐 꽤 높은 자리까지 가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 아, 그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걸 아마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네가 시사 관련된 유튜브를 하면 도움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예예예. 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성수님도 꽤 그래도 알려진 문화평론가시잖아요. 그렇죠. 우주진영은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그분과 또 연이 닿아가지고 아, 그래서 심야 시사를 하게 된 거죠. 네, 심야시사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네, 제동거인 네, 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네, 그쵸. 네, 아, 이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데 약간 이렇게 또 요즘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예, 예, 그쵸. 제동거인님은 약간 옛날부터 어쨌든 누구를 좋아했다. 어떤 식으로 떤 사람의 호감에 가가지고 어떤 정치인으로부터 약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제 커뮤니티 탭에도 적혀 있는데 네. 신노 친문이라고 대놓고 적어 놓고 있어요, 사실은. 아, 네. 근데 문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지만 음. 그와 별개로 똥파리들하고도 정말 열심히 싸웠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네.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이재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고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했던 경우도 사실은 음모론을 주창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윤석열 이제 문재인 한 몸이다. 뭐 아, 이정숙 여사가 한동훈과 굉장히 깊은 관계고 네. 뭐 명품백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퍼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잘못된 유언 비어들을 조금 잡아보자. 음. 그래서 이제 성수님도 좀 친명에 가깝지만 네. 유언 비어를 좀 잡아보자 하는 거였고 저도 아, 친노 친문인데 무조건 윤석열과 한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을 내줘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이런 유언 비어는 막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네. 그러니까 성수님과 저의 생각이 굉장히 일치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이제 친노 친문 성향이다라는 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커뮤니티 탭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윤석열 정부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언비어를 잡는다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가짜 뉴스나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정치 쪽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비밀스럽던 퍼지잖아요. 이야기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송수대로님이랑 심야 시사에서 같이 네. 이제 짚고 이제 논평하고 계신다.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혹시 최근에 가장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유언비어 있었나요, 혹시? 그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홍성국 최고위원을 선임을 했는데 네. 그 홍성국 최고위원의 선임의 가장 큰 원인이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용수 전 지사가 음. 이재명 대표에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협박 전화를 했다 둘이 동시에. 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홍성국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가 몇몇 유튜버들이 대놓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실명 받기 시죠. 사실은 그거는데 매우 상식적으로 네.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매우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런 거에 굴에 굴복하는 사람인 거고 음. 그거 자체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영수 지사가 음. 폭언을 하면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협박부터 하는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둘 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는 가장 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근데 처음 듣는 루머인데, 음, 그게, 음. 그러면은 그 홍성국을 뽑은 박태란, 이제 시청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원래 김영직 최고 의원은 주철현이라는 이제 호남 지역의 의원이었는데 네. 주철현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인가 그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 사직하겠다고 미리 밝혀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 좀
조금 뭐랄까 미리 밝혀놓긴 했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빠르게 사퇴를 한 상황이어서 네. 급하게 선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재명 대표가 좀 비공개로 여러 명의 의원들의 면접을 받고 네. 거기서 지금 계엄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제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배우 미래에셋 증권 사장이었던 홍성국 의원이고 이제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에 참여도 했었고 현역에서 지금은 현직 의원은 아니십니다. 지명직 최고 의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 왼시인데 원 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홍성국 의원을 지명했던 걸로 압니다. 지역구도 세종시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워낙에 문재인 정부 때 이랬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입김이 들어가서 뭐 임명이 됐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전화를 해서 뭐 욕설에 가까운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음. 무슨 욕설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음. 좀 담백한 한식 같은 컨텐츠를 해보자라고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 여러 이제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진보 유튜버들도 많고 이제 보수 극우 유튜버도 이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유튜버들과 우리 제동거인 TV와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한데요. 네. 제가 사실 많이 참고 있습니다. 평소에. 네. 아마 율장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네. 네. 제가 가끔 심야 시사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네. 가끔 되게 얌전하다가 표현이 강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조금 더 정치적 제 성향에는 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 유튜버 쪽이다 이런 거보다는 네. 이 상황에 있어서 누구라도 한 명 더 민주진영의 사상에 공감을 하고 도우려고 하면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 영상도 올렸었는데 유시민 작가를 친노 친문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그거 올라가자마자 한 구독자 3명 빠졌고. 진짜요? 이제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영상들을 조금씩 이제 짜집기를 하더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래 봐도 좀 피곤하지 않고 부담 없는 컨텐츠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동거인 TV를 통해서.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율리양님하고 이 대화하는 컨텐츠가 훨씬 더 자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때는 제가 좀 우리가 정적이었잖아요. 율리양님 컨텐츠도 그렇고 저도 지금도 막 엄청 빠르진 않은데 상당히 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 좀 지루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속도를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속도감이 있는 영상 안에서도 너무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고 너무 급하게 인스턴트처럼 이제 먹고 해치워지는 이슈들로 만들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아마 제가 조금 다른 채널하고 이제 앞으로 채널이 더 커져 갔을 때 도드러지게 보여질 특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텐션 높게 알차게 그리고 이제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꾸준히 그리고 질리지 않는 컨텐츠. 질리지 않는 컨텐츠. 네. 자, 그러면은 제동거인 TV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 유튜버로서
계속해서 네.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일이 남았는데, 네네. 혹시 앞으로는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 네. 이제 이런 스타일의 유튜브를 하겠다고, 네네. 콘텐츠적으로는 어떤 콘텐츠를 앞으로 하실 거인가요? 아,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만약 채널이 커지면 음. 현장도 갈 건데, 아, 그래요? 현장도 좀 가긴 할 건데, 네. 조금 더 이제 예전에 보면은 다른 유튜버 채널 중에 음. 근황 올림픽 뭐 그런 게 있어요. 음. 근황 올림픽 이런 데 보면 옛날 뭐 유명했던 성우분 막 가수분들 다 나오거든요. 네. 그것처럼 정치적인 시사 문제를 조금 가볍게 다뤄보고, 음. 제가 그 채널이 커지면 이건 예고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윤리양님하고 얼굴 공개하고 음. 밥 먹으면서 이제 정치 얘기 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편식집이나 일식집 같은 데 빌려서. 네. 근데 제가 이런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해요, 앞으로 채널이 커지면. 네. 그래서 조금 더 정치가 생활이고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토크 예능, 음. 혹은 그러니까 현장 뭐 브이로그 예능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뭐 기술적인 얘기도 좋지만은, 네, 네네. 좀 정치적 메시지가 또 담겨 있으면 이제 또 어쨌든 우리가 네, 정치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다 보니까, 네네네. 네. 일단, 물론 현안을 많이 다루겠지만은, 네네. 어, 앞으로 이제 지금 윤석열의 지금 계엄이 터져서 지금 내란죄로 네. 지금 이제 처벌을 네. 그렇죠. 진행하고 헌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현재 판결이 언제 나오죠? 저는 3월 6일 날 나오길 바랬는데요. 지금 네. 분위기를 봐서는 3월 중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못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나올 것으로 그쵸. 그 예상을 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판결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앞으로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가정하에 예예. 탄핵된다는 가정하에 그때는 정치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할 수 있을까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뭐 현장 예능 이런 부분들 꼭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콘텐츠는, 음. 그러니까 남영동 대공분실도 한번 방문을 꼭 할 거고요, 허락을 남영동 받아서. 대공분실 거기를요. 네, 네네. 거기 왜요? 강초 열사 고문받았던 그곳에 꼭 방문을 할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꼭 다루려고 하는 콘텐츠는 이제 음, 12.12 사태나 음, 이제 좀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서점 사건이라던가 이런 네. 사건들에 대해서는 꼭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사를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런, 역사를 다루는데, 음, 저희는 전통 역사를 다룬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현대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아, 다루면서 이게 어떻게 현대 시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음. 그런 부분을 다루려고 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역사적 문제들 중에서 네. 특히 이제 현대 중에서도 현대 정치적으로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어쨌든 악용하는 색도 있으니까 역사를.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12.12나 네. 이제 4.3이나 5.18은 꼭 짚고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4.3이나 5.18. 이건 꼭 짚고 넘어갈 거고, 기회가 음. 된다면은 이제 보도연맹 사건도 꼭 짚고 넘어갈 예정이어서, 음. 조금 이게 넓은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제 채널을 기대해 주셔도 좋고, 지금도 그 컨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음. 그러니까 막 엄청 구체적으로 이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음. 메일로 제가 답변이 오면 그걸 검토하고 제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제동거님의 방금 얘기 들었을 때 네.
근데 그 컨텐츠를 한마디로 제목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컨텐츠를 뉴라이트와의 전면전.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이고, 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도 네. 배인주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 배인주 관련된 영상도 사실 그런 일종의 하나잖아요. 그쵸. 잘못된 젊은 극우 세력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그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한번 이제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가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솔직히. 예, 예. 뉴라이트에서 뭐, 위안부, 이런 것도 막, 예. 다 외춘이다부터 해가지고, 5.18, 뭐, 북한, 뭐 4.3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간첩이 있었다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신다. 근데 채널이 커지면 저는 그 콘텐츠는 음. 제 채널의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와도 그러니까 제작비만 확보가 된다면 네. 그 콘텐츠는 한 달에 하나씩은 꼭 올릴 겁니다. 이게 뭐, 예. 일단, 머릿속에는 할 말이 많으시겠네요, 뉴라이트에 대해서. 네, 정말 예, 구상도 웬만큼 돼 있고 음.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좀 충분한 상태는 아니고. 네, 네. 근데 지금 구독자가 2,000명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은 나오는 상태는 아닌가요? 저 구독자가 2,000명인데요. 네. 개인 후원이 좀 터진다라는 전제 하에 제 개인 아, 계정으로 후원이 터진다는 전제 하에 네. 네, 달에 10만 원 나오고요. 아, 수익이. 네. 근데 채널 수익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7달러, 30달러. 네. 그러니까 월에 3만 원 벌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송수대로님 같이 맨날 심야시사 하는데, 네. 그것도 송수대로님한테 좀 허락 맡아가지고, 제동거인 TV에 같이 영상 잘라서 올리는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차라리 이렇게 제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음, 조금 더 어차피 델리민주나 이런 데는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의원들 유튜브는. 그래서 음. 조금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네. 예. 심야시사가 어쨌든, 한 몇 시간짜리 콘텐츠잖아요. 3시간, 네, 2시간. 네, 네, 그쵸. 3시간. 그러니까, 딱 제동거인님 파트만 들으려고 들어갔으면 찾아야 돼, 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음. 제가 어찌됐든 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성수님 컨텐츠도 조회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맘대로 가져다 쓰기는 좀 민폐 같고 솔직하게. 예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것도 심야 시사를 출연하면서 얻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죠. 이거를 보시고 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제가 말하는 콘텐츠에 정말 애정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동거인 TV에 가보면은 가장 이제 최근에 올렸던 네. 영상 중에서 네. 그 남성연대, 진정한 남성연대에 대해서 좀 짧게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네. 어, 그 제동건이 다큐 온라인 전쟁. 네, 그쵸. 예. 네, 이 영상에 올린 이유는 뭔가요? 근데 이게 저는 저 컨텐츠의 시작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홍준표 팩 이런 거 올렸거든요. 네, 윤석열 팩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뉴라이트 구구 세력과의 컨텐츠 전쟁에서의 빌드업 중에 아, 일종이었고 네. 사실 이게 조금 사정이 생기면서 이게 음. 굉장히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이거 빨리 나와야 돼. 이거 왜냐면 구구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막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거에 좀 대항할 만한 좀 콘텐츠가 필요한데, 물론 진보 네, 진영에도 있긴 네, 하지만은, 네. 또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네. 조금 어, 이제
최근의 진보 유튜버들보다는 율량님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저희가 젊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면서도 약간 이게 뭐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애늙은이 같은 시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둘이 약간. 뭐 그러고 나쁘고 그렇죠. 고력은 좀 되는 편이니까요, 저희가.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버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버무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버무리기 전이면 그냥 애늙은이 둘 뿐이잖아요. 뭐라도 저희가 어쨌든 해야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저는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 아니 구글 세탁기 저희가 하던 거 네. 그거를 어떻게든 다시 활성화하든가 해야겠네. 네, 아니면 컨텐츠를 극우 세탁만 남겨놓고 조금 바꾸던지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예, 저희는 계속 해야죠. 네. 그렇죠. 구구 말고는 혹시 뭐 개헌 세력이라던가 오늘 또 김경수가 외부시 나왔는데 예, 그런 쪽은 또 할 말 있으신가요?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의 개헌은 그러니까 굳이 될까 싶거든요. 사실 개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개헌 얘기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들어갔을 때 개헌을 한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으로 가면 이제 그거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들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개헌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떠한 그러니까 이슈 선점용 콘텐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개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서 굳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매불쇼에 김경수 자 출연한 거는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보고 나서? 뭔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도 민주 진영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은 전 받았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감을 못 찾고 있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접촉은 늘리려고 하는데 네. 자기가 하는 발언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김경수 지사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거는 느껴요.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무슨 포럼 이런 거만 가고 그쵸. 아예 방송도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매불쇼도 욕먹어도 나오고 막 김종대 거기도 나오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권순표 뉴스아키도 나오고. 근데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가 계속 접촉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들고 오는 컨텐츠가 너무 올드하다. 라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경수 지사가 뭐 그런 계속 맞부딪히려는 태도는 좋지만은 조금씩 바뀌려고 하는 건 보이거든요. 눈에 띌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컨텐츠를 시대에 맞게 만들고 그러니까 재편집하고 그거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기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꽤 들어온 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후보로서 좀 치명적인 부분이긴 하겠죠. 앞으로도.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저희끼리 하는 콘텐츠가 업로드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래도 김경수 지사가 2등은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김동연이나 다른 후보들은 대놓고 이재명 대표가 신호 깔 거고 저는 그분들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부겸, 김동연 이런 쪽은
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거예요. 그 두 분은 약간 대놓고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진행이 되면 네,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음, 이재명 대표의 그 삶 자체를 범죄자 삶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전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의 정치 방식이 옛날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한 10년 전에 음, 방식의 여의도 방식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음, 부분은 저는 그래도 뭔가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네. 조금 좀 지켜볼 필요 있다, 바뀔 수는 김경수는. 있겠다? 바뀔 수는 아, 있겠다? 김경수 지사는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다. 네. 아, 오늘 매불쇼 나온 거 좋지만은, 답답하다, 뭐, 고구마다,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고구마라기보다는 답답하고. 그러니까 음, 답답하다는 게 현실 파악을 못하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명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네,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래도 김경수가 제일 나았고 음, 만난 사람들 중에 네, 2등은 박용진이었고 음, 압도적 3, 4등이 김동연, 김부겸이었고 그러니까 홍권에도 서서도 조차도 얘기하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논외 그러니까 임종석이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개헌을 논의하는 후보들끼리도 참 다 말이 다르고, 다 같은 개헌만 얘기할 뿐이지, 그 내용도 다르고, 행보도 나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김경수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 지켜보고, 이재명을 그렇게 막 앞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공격은 안 하고 있죠. 지금도 개헌 얘기만 계속해서 문제인 거지. 오늘 매부쇼에서는 이재명 공격 안 했죠. 네. 아니 예전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김종배 뉴스 나오고 이럴 때도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공격을 절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부분을 믿고 그래도 지방 세력에 맡길 만한 사람으로는 좀 느끼는데 음. 제발 책에서 본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아. 시대는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재명 현재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그 에,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사실 갈리는군요. 김명수 지사만 그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있거든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냥.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는 가장 올드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김경수의 콘텐츠가. 근데 뭔가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가장 차리는 후보는 김경수 후보가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후보가 적은 것보다 그래도 많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아픈 그거는 뭐 손가락 변함없는 셈치고. 사실이고. 예. 예, 그 아니면은 뭐 김경수보다 더 좋은 후보 나오면은 그 후보 밀면 되는 거고. 그럼요. 그거는 예.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후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고해지고 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오늘은 조민우 님이 아닌 유튜버 제동거인 님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서 음, 뭐 혹시 각오라던가 앞으로 유튜버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채널이 좀 커지고 수익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래야 콘텐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노골적인 바람만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제가 아무리 감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에게 좀 비속어 같은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진짜 유성혁 기자 이런 인간만 아니면. 네. 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많이 설명드리고 네. 네. 그러니까 듣고 저도 할 테니까 네. 답답하시더라도 좀 저의 이야기도 경청해 주시고 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뭐 이제 댓글에 욕은 달으셔도 되는데 이제 신고나 이런 거는 가급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윤석열 싫어하고 네, 다 네. 이재명을 지지해도 그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그거 트윗 잡아가지고 또 신고 네. 누르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지역 네, 그런 내에서도.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제가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근데 느리게 갈 건데 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컨텐츠로. 이 부분도 제가 꼭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제동거인님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